저는 그래요. 제가 직업이 기자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막 뛰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교육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강연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내 직업을 갖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책도 1년에 한 권씩 쓰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뭐 많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직장인들도 있을 거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이 자리에 왔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거고,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지금 기본 점수 50점을 따고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이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가 많이 이제 지식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개발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공했던 것들을 들려주면서 70점, 90점, 100점 이렇게 1시간 반 뒤에는 한 90점 이상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 책도 많이 읽죠. 그 다음에 뭐 자기개발 특강도 많이 들을 거고, 지난 10년 동안 들었던 어떤 자기개발 특강 그리고 책, 이 내용이 이 1시간 반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들을 책, 자기개발 특강에서 들을 내용들도 오늘 1시간 반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정말로. 자, 그렇다면 앞으로 책 안 읽어도 돼. 그리고 자기개발 특강 안 들어도 돼. 자, 뭐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미리 이제 3가지 어떤 주제를 이제 던지려고 해요. 요게 좀 짧네요. 네. 첫 번째는 그 패러다임,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을 읽어라라는 어떤 그 주제를 하나 던질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떤 그 성공이라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내가 젊었을 때, 더 젊었을 때 이것들을 깨달았으면 더 많이 성공하고 더 일찍 뭔가 성공을 쟁취했을 텐데라고 여겼던 쌍기역으로 된 7글자의 키워드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어떤 싱킹 에너자이즈가 돼야 된다, 이제는. 자, 그런 주제로 3가지 주제를 던지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 뭐 여러분 축구 선수 있죠? 축구 선수를 하면 그 필드에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축구 선수들은. 근데 축구 선수는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뛰면서도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감독은 볼 수 있죠. 그죠? 왜냐? 왜 볼 수 있느냐? 2가지 정도 뭐 쉽게. 하나는 한 발 물러서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데 보죠, 높은 데서. 예를 들어서 뭐 전망대 같은 데서 보면은 더 잘 보이고, 정자 같은 데서 보면 더 잘 보이고. 그래서 패러다임을 읽어라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막 정신없이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 하나하나에 막 목숨 걸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 찰나, 그 순간을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높은 곳에서 한번 바라볼 시간을 갖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그게 이제 패러다임을 한번 읽어보라는 그 어떤 의미인데, 여러분 심리 테스트 좋아하시죠? 네? 재미있게 저랑 그 간단한 심리 테스트 한번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 최초로 그 내왕자에 대한 얘기 2.0 버전을 하나 만들어 갖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예요. 이 기존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를 2.0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한 위대한 나라의 왕이 방을 붙였어요. 우리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아리따운 공주님이 있어. 자, 만약에 이웃나라 작은 왕국, 그 소소한 어떤 부족 왕국 중에 어떤 왕자들이 귀중한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채택을 해서 한 명에게는 우리 왕국을 물려주고, 그리고 아리따운 나의 딸과 혼인을 맺으겠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많은 상들을 내리겠다. 이렇게 방을 붙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자들이 이야, 이거 뭐 무슨 떡 이러면서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어떤 그 행렬에 4명의 왕자가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왕자는 어떤 선물? 자, 여러분 잘 아는 불사약. 그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심리 테스트니까. 자기 심리 테스트니까. 자, 두 번째 왕자는 천리마. 아주 잘 빠지고 잘 달. 천리마 뭐예요? 순간적으로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자는 천리안. 물건을 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냐? 이동저. 뭔가 천리 밖에 있는 모든 것들도 볼 수 있는 천리안. 귀중한 선물이죠. 자, 네 번째 왕자도 있었어요. 네 번째 왕자. 근데 주변에 이제 이 자기 부족들한테 막 얻었는데 뭐 선물이 없는 거야. 자기는 별로 없어. 그래서 일단은 출발하고 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 주막 같은데 이제 이 방방마다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4명은 무슨 생각, 3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1등이야.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다 귀중한 생각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그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 왕자는 막 방방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야, 너 선물 뭐야? 이거 마당발처럼. 야, 뭐, 야, 이거 진짜 좋다. 야, 나는 이거 선물이 없는데. 천리마, 야, 말 진짜 늘씬하다. 이거 얼마 달려? 이렇게. 그리고는 천리경 가지고 있는 그 왕자한테도 가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게 친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막 놀고 다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리경을 보던 왕자가 거울 속에 공주님 하나 이렇게 보다가 공주님이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야! 공주님이 죽으면은 야,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뭐 대외군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이 같이 동행하던 그 어떤 마당발 그 왕자한테 달려가서 야, 이거 공주님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마당발 그 왕자가 고민을 하게 됐죠. 야, 뭐 빨리 대책을 세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 무릎을 쳤어요. 야! 집사! 세 왕자를 다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빨리 천리마를 타고 뛰어가자, 달려가자. 그리고는 불사약을 죽어가는 공주에게 먹이고 살렸죠. 이 표정, 이게 공주님이 살아났어요. 그죠? 자, 익숙한 장면으로. 제일 기뻐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왕이겠죠, 왕. 야, 막 잔치를 벌려라. 신나게 이제 죽었던 공주가 살아났으니까 정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 왕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야, 자, 이 4명을 하나씩 불러갖고 너는 무슨 선물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한 명씩 이렇게 소위 말하면 면접을 본 거야. 심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4명 다 결정적으로 한 명도 없으면은 공주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 역할들을, 소중한 역할들을 했어. 그러나 문제는 공주님한테 4명 다 장가를 보낼 수 없다는 얘기지. 아이고.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1등 한 명만. 자, 이랬을 때 나는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인가? 왕이라면. 자, 3초 심리 테스트. 자, 뭐 결정하셨죠? 마음속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그야말로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니까 이게 해석이 중요해.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재를 뽑으려면, 사람을 뽑으려면,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뽑으려면 뭔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뛰어난 인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왕이라면 2008년도에 이런 심사를 하게 됐다면, 그죠? 이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을 왕국에 물려주고 공주와 결혼시키고, 나머지 선물들은 벼슬도 주고 땅도 주면서 이 왕자에게 줄 것 같아. 그죠? 왜? 천리마도 너 가져. 그리고 천리안도 가져. 그리고 너네들은 아주 긴지한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그만한 많은 보답을 해줄게. 준 어떤 뭐 부왕 정도의 어떤 줄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천리안은 뭐야? 천리안.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인터넷, 디지털, 그죠? 그 다음에 천리마, KTX 전국 박발, 이 전국구로 누비는 저 같은 경우에는 KTX 많이 타거든요. 이야, 진짜 신비로워요. 뭐 부산까지만 2시간 반, 뭐 이렇게 달리는데, 야, 천리마예요, 천리마. 자, 이거는 뭐예요? 산업사회의 어떤 수단과 같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선택, 그죠? 자, 그리고 죽어가는 공주에게 결정적으로 살렸던 불사약, 딱 먹이면 이렇게 깨어났던 이 불사약이라는 것은 뭐 먹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농경사회, 옛날에 우리 원시사회에서는 먹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잖아, 생존. 그러나 먹고 나면 없잖아, 남는 게. 응하러 나와, 그죠? 자, 이런 것에서 우리 사회의 흐름들이 점점 변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8년도 우리 한번 봐요. 2008년도. 여러분들 뭐 특히 디지털 그 마인드를 축적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쪽 부분에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첫 번째 생각나는 거, 저는 프로슈머, 그죠? 소비자이면서도 생산자인 거, 프로슈머. 두 번째, 이런 단어 신조어 들어봤어요, 혹시? 위코노미. 위 플러스 이코노미.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져서 경제가 굴러가는 거. 자본주의 이후의 패러다임. 이런 이코노미라는 패러다임 단어도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위키노믹스, 위키 매니지먼트. 이건 뭐예요, 결국은? 아주 똑똑한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집단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더 필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UCC, 개인이 만들어내는 UCC, 홍보도 UCC로 해. 그 다음에 유튜브, 막 개인이 만들어. 유라는 단어, 유라는 뭐예요? 우리지, 우리, 나, 그죠? 자, 이런 것.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디지털을 통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인터랙티브하게. 우리의 정보가 곧 다른 사람, 세계와 소통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그럼 3일 동안에 15만 명이 본 적이 있어요. 제 글을. 내 개인 글 하나, 한 꼭지가 3일 만에 15만 명이 보는 시대에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인터랙티브한 시대에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CEO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요즘 세대를 얘기를 하냐면은, 엘빈 털플러 할아버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와서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이렇게 했더니, 청소년들이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려라. 이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다, 이거예요. 자, 뭐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들어갔지만, 전 이건희 회장님, 야, 이제 돈 되는 아이디어 찾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 얘기 했어요. 그 다음 스티브 잡스, 이제 달라야 된다. 창조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전부 다 우리 세상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패러다임이 남의 얘기냐,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냐? 제가 대학에 많이 다녀요. 대학에 다니면 작년에 한 지방대 대학생 2명이서 아이디어를 막 고민을 해. 그리고는 아이디어를 기업에 출품을 했어요.
시상금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의 시상금을 탁 걷어당겼어요. 네? 그 다음에 19살 새내기 전문대생이 대학 입학하자마자 아이디어를 탁 기업에 던졌어. 그랬더니 1,000만 원 시상금. 그 다음에 수많은 기업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모전을 엄청나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최근에 뭐 그 일본에 가면은 이제 아사히야마 동물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딱 바뀌자마자 다 죽어가던 동물원이 계속 뭐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얘기 신문에서 본 적 있죠. 그런 얘기. 자, 2003년도인가 우리가 잘 아는 저 혜태제과라는 데서 BM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BM이 뭐냐면 브랜드 매니저. 여기에는 이제 이 조직을 하나 구성을 했는데 어떤 마인드,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 혜태제과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과자 먹는 데 아니에요. 과자를 생산하는. 그러면은 이 과자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갓 신입 사원들도 다 모았어. BM. 야, 아이디어 고민해. 그래서 입사한 지 6개월 된 이 신입사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드셔봤을 거예요 아마. 아이스 카페라고 투명한 비늘에 밑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으로 됐고 위에는 이제 커피 슬러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떠먹는 거. 이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개발했어요. 제안을 했어. 이게 출시되고 그 여름에 4개월 만에 얼마를 벌어들였나? 120억. 신입사원 6개월짜리. 자, 우리 패러다임은 점점 중요하게 변해가고 있고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모전에서 19살 새내기가 한 큐에 1,000만 원을 타고 대학생 2명이서 머리를 맞대 2주일 3주일 고민해서 5천만 원을 타고 지금 1등 시상금이 2억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 패러다임에 적합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19살짜리도 세상에서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그죠? 대학생 19살 새내기도 우리도 여러분도 BM의 신입사원도 그죠? 사장님만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하는 제가 그냥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의 시대가 아이디어 사회고 패러다임이 변한다. 야, 나도 이 패러다임에 적응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야, 이 패러다임에 적합한 직업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까 생각했죠. 이제는 아이디어 사회가 온다. 그리고 디지털 인터랙티브한 사회가 온다.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고 아이디어를 개발을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면은 미래에는 아이고 땅 짓고 헤엄치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자기개발 특장을 딱 듣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야, 나도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하면서. 그래서 지하철 타고 고민했어요. 메모를 하면서. 그래서 딱 떠오른 게 뭐냐? 공모전 코칭 전문가.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 최초로 제1호 공모전 코칭 전문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이게 뭘 하는 것인가? 아이디어를 젊은 사람들과 기업을 어떻게 교류를 시키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어떤 교육,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야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가 이제는 전국 한 3, 40개 대학에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네. 저는 4, 5년 전에 시대
패러다임의 흐름들이 쭉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점점 강화되고 발전돼 갈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는 하나의 직장인이지만 또 하나의 한 명의 전문가이고 또 한 명의 기자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책을 내는 출판 저자이고 자기 개발 전문가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결정하고 우리 삶의 어떤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겠죠. 자, 저만 알면은 아이고 이거 안 되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게 두 번째 파트 7가지 키워드 열심히 메모를 하셔도 좋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한 99년도에 우연하게 이 게임을 하다가 쌍기역 그 키워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흔히 들어보셨던 꿈이라는 것,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꿈. 아이고 이거 쉽죠? 너무 쉬워. 자, 두 번째 끼. 야, 이거 진짜 더 쉬워. 그죠? 자, 세 번째 깨. 야, 이거 뭐 대충 머릿속에 쓱 그려지죠? 설명 안 해도. 그 다음에 끈. 아, 이거는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그 다음에 깡. 아, 깡다고 이거 뭐. 그 다음에 6번째 꼴. 자, 7번째 키워드는 꾼. 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7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그때 딱 발견하고 야, 참 많은 것을 고민을 했어요. 야, 세종대왕 위대하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진짜 신기한 거야. 진짜로. 그리고는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야,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꿈도 있고 끈도 있고 뭐 깨, 뭐 꼴도 있었는데 이거를 꿈, 끼, 깨, 끈, 깡, 꼴, 꾼이라는 7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전략을 로드맵을 딱 짜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 아주 완결판이더라 이거예요. 저는 수많은 성공 사례나 성공 원리, 성공한 사람들의 원리들을 딱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다 이 키워드 안에서 성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진짜로. 지금은 뭐 많은 자기개발 강사들도 이거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많이 쓰고 있고 책도 많이 이제 뭐 표현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7가지 키워드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단어가 100마디도 아니고 10마디도 아니에요. 딱 7마디잖아. 이건 여러분 암기해요 그러면은 딱 나갈 때 다 암기 못 하겠어요. 그죠? 7개 다 암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7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써서 나를 성장시키고 80점짜리로 만들어낼 것인가. 두 번째 과제가 된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80점 되는 거예요. 슬슬 입질이 오죠. 그죠? 슬슬 입질이 딱 오는 거고 계속 이게 좀 땡기면 돼요. 자, 꿈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 봐요. 꿈이라는 거. 여러분 꿈에 대한 그 자기계발서들이 지금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봐요. 저는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좀 더 종교틱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신뢰를 안 해.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것, 그런 것들을 저는 좋아를 하고 저는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자, 꿈이라는 것은 뭐냐? 자, 목표라는 거 제일 먼저. 목표. 그죠? 영어로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골, 이게 목표더라고요. 그죠? 골. 자, 이 목표나 꿈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알 것처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라. 그죠? 그 다음에 생생하게 목표를 정해라. 그냥 큰 뭉뚱그려서 야, 내가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뭐 10억을 이제 뭐 어떻게 벌겠지 이렇게 보다는 당장 어떤 구체적인 목표, 좀 더 생생한 목표를 선택을 해라. 꿈의 어떤 원리는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얘기 저도 할게요. 예? 꿈을 믿어라. 꿈을 확신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꿈을 꾸면서 미쳐라. 꿈을 열렬히 사랑하라. 왜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많은 책들은 설명을 안 해줘. 그냥 믿어라 그래. 성경시에 읽은 것처럼. 그러나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금 있다가. 네? 그러면 꿈이라는 것들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이라는 것이 저쪽에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이. 근데 성공으로 가는 것은 자, 저는 7개의 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문이 뭐냐면 꿈의 문. 자, 꿈의 문을 무조건 열어야 성공이라는 거를 다 99%. 1%는 뭐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공 있잖아요. 네?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꿈을 키우는 99%는 첫 번째 무조건 꿈이라는 문을 열어야 돼. 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꿈만 꾸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왜? 나는 첫 번째 문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꿈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자, 꿈이라는 것은 저기 내가 가야 될 어떤 구체적인 목표, 생생하게 그리라 그랬죠. 그죠? 제가 뭐 코칭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딱 그려요. 그러면은 내가 1년 뒤에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강으로 생생하게 이 전문가 대학생들에게 뭔가를 열렬하게 강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거는 먼 미래, 1년 뒤의 미래. 그 미래를 이 카메라로 당기는 것처럼 꿈을 꾸는 동시에 쭉 당겨요. 내 앞에 오게. 그게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쭉 꿈을 꾸는 순간 저기 1년 뒤의 모습하고 내가 지금 현재 꿈꾸는 것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일치를. 미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쭉 당겨서 자, 이거를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뭐냐? 자, 끼. 자, 끼라는 것은 첫 번째 문을 열고 자, 두 번째 문을 이렇게 또 열어요. 두 번째 문이라는 것은 끼라는 키워드에 담겨 있는 것은 여러분 뭐 다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장단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주 무기. 자, 그런데 나만 잘 알고 나의 장단점만 잘 알면 되나? 아니죠. 나뿐만 아니라 바로 상대의 장단점, 장점, 주무기 이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끼라는 의미는 나의 장단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가 소중하고 나의 장단점, 주무기를 파악하는 것처럼 상대방,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라는 것은 뭐예요? 연애 상대도 될 수 있고 또 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경쟁 상대도 될 수 있고 그죠? 나의 상대. 그죠? 자, 또 있어요. 시대의 어떤 트렌드의 흐름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 트렌드. 이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끼의 영역. 자, 이 끼를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우리 트렌드를 아는 것. 자, 며칠 전에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신문이나 이제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징 중계를 하면서 해설자가 야, 엎쳐. 이거 혼났죠. 그래서 막 시청자들한테 이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저 선수, 그 다음에 시청자라는 세 개의 끼를 고려하지 않았던 거야. 나만 고려하고 내가 생각하는 저 선수만 고려해서
야, 넘어뜨려, 넘어뜨려. 그래, 그래, 그래. 잘한다. 막 이랬던 이유가 우리의 끼를, 세계의 끼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 그죠? 자, 끼라는 의미. 그러면 결국은 끼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끼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핵심을 포착하기 위해서, 핵심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후임이 이제 부장님이 이제 결제나 뭐 기획서 딱 들고 와요. 그럼 쫙 보고는 휙 집어 던지면서 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후임에게 쭉 주눅이 들죠. 왜 그러게? 저는 끼라는 문을 제대로 못 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 현상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못했고 기획서에 상대가 원하는 정보들을 제대로 포착을 못했고 시대 트렌드를 포착하지 못했던 기획서가 부장님에게 딱 올려졌을 때는 생각이 있는 애거야?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죠? 야, 이 기획서를 쓰는데 과거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되고 우리의 어떤 그 상대의 이 클라이언트 요구하는 기획서의 이용자는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는 것이 끼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죠? 포착하는 능력들은 어떤 것이 있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클라이언트, 이 소비자가 그 다음에 우리 상사가 요구하는 것,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쭉 해석을 해보니까 뭔가 새로운 해석거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거리. 뭐 이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쭉 하는데 건물을 다 지어놨어요. 이런 사례 들어보실 거예요.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온갖 그 교수 뭐 건축공학가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막 했어요. 근데 지나가던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해. 야, 안에 짓지 말고 밖에 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밖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있죠. 전망대처럼 쫙 올라가는 거. 그게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어처구니없이. 예? 뭔가 있는 문제를 아주 흐트러서 재해석할 수 있는 거. 그게 끼라는 단계에서 우리가 핵심을 파악을 하는 능력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끼의 능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약점이 있잖아요. 야, 인생은 신기한 게 항상 우리가 모자라. PT 딱 붙으면 경쟁회사가 항상 우리보다 뛰어나.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인재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참 오묘해. 거기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약점들을 어떻게 장점화 시킬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기존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남들이 잘 된 거, 어떤 다른 분야에서 잘 된 것을 어떻게 우리 분야에 잘 응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 아이디어로 발굴을 해낼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끼의 문에서 딱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조그만 애들이 있어서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는데 아주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혹부리 영감님 있죠. 혹부리 영감님. 혹부리 영감님이 첫 번째 혹부리 영감은 혹을 떼었어요. 노래를 막 부르다가 도깨비한테.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은 혹을 하나 더 달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벤치마킹 아니에요. 벤치마킹. 그죠? 야, 나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똑같이 했어. 와, 이건 내 노래 잘 불러 도깨비야. 내 것 이거도 한번 떼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거 달았단 말이야. 자, 그리고 다른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금도끼요, 은도끼. 자, 첫 번째는 딱 쇠도끼를 연못 속에 딱 빠뜨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다 가져갔잖아요. 야, 그거를 또 벤치마킹을 해서 또 욕심 많은 나무꾼이
딱 받으면 아 그거도 내 거예요. 그거도 내 거예요. 그거도 내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똑같은 배치메이킹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 우리가 얘기했던 핵심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에 문제를 그 효과적으로 그 달성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핵심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이 도깨비들이 원했던 것이 뭐예요? 혹불이었어요? 혹이었어요? 노래였다는 거예요. 노래. 우리 인생 참 간단해요, 진짜로. 혹이었다는 거예요. 아, 노래였다는 거예요. 야, 참나. 그러면은 야, 도깨비들이 노래를 원했다는 것들이 핵심 키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했기 때문에 혹을 부르게 달았어. 자, 이게 물에 빠뜨렸던 두 번째 사냥꾼이 간과했던 것은 뭐예요? 그 산신령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진실. 노래도 아니고 혹도 아니고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오류들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신기해. 그래서 우리는 끼 단계를 우리는 끼 알아. 우리 자신, 장단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 라고 하면서 우리 상대,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핵심을 정말 철저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자, 됐어요? 첫 번째 꿈의 문을 우리 다 같이 열었어요. 자, 오늘 밤에 내 꿈은 뭘까? 이렇게 써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끼는 뭘까? 그리고 내가 경쟁해야 될 상대는 뭘까? 두 번째 문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열었어요. 자, 세 번째, 깨의 문을 또 열어놔야 돼. 깨의 문. 깨의 문은 뭐예요? 제일 쉽게 플랜이에요. 플랜.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꿈꾸었던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분석한 핵심들을 이제는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요리를. 리스트를 적고 순서도를 적고 로드맵을 적어라. 그죠? 쉽죠? 구체적으로 내가 첫 번째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코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전략들을 짜고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하고 어떤 것들을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짜요. 어떤 자격증이 혹시 필요하다면 자격증이 필요할까? 학벌이 필요하면 학벌이 더 필요할까? 이런 거. 자, 제가 이제 그 아주 깡촌에 태어났어요. 서울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20살에 상경을 해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한 2년, 3년 해서 적금 들어서 조그만한 그 어두컴컴한 단칸방에 결혼해서 신혼방을 딱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바로 집 앞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근데 야, 저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그때가 한 2000년도 이때쯤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이렇게. 저도 아파트라는 것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촌놈이라서. 안에 내부 구조나 어떤 밖에서만 웅장한 아파트를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우리 저 아파트에 산다. 진짜 딱 그 자리에서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저 아파트에 압구정동 80평 다 이거 필요 없어. 오직 저 아파트에 우리 반드시 산다. 진짜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들을 짜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짜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부동산도 열심히 다니고 정보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장이 2개였는데 3개로 막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짜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데이트하면서 야, 집 좋네 이러면서 그리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예? 그리고는 딱 3년 만에 그 아파트에 진짜로 입주를 했어요. 3년 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이따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는 돈이 진짜 모자랐어요. 저희가.
부동산한테 제가 이제 인상이 좀 처음에는 좀 더럽지만 조금 지나면서 선해 보이죠. 이렇게 씩 웃으면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정말 신혼생활 정말 처음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 겁니다. 좀 깎아 주십시오. 좀 말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많이 깎아줬어요. 정말 열심히 막 사는 모습 보여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말 거기에서 딱 살게 됐어요. 야,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짜게 됐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 전략들을 딱 짜가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자, 꾀의 문을 연 후에 그 다음에 끈의 문. 자, 여러분 뭐 끈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잘 알죠. 제가 설문조사를 딱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 히든카드 뭐냐 이랬더니 1등 야 끈이 따봉 이게 나오더라고요. 역시 인맥 참 중요하죠. 인맥 참 중요하고 또 세상을 막 자기를 진짜 움직이고 도와줄 수 있는 인맥들을 잘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를 만난다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르는 분야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좀 건맹 수준인데 포털 사이트도 만들었어요. 제가. 네? 어떻게 만드냐? 잘하는 사람한테 일일이 물어봐요. 아까처럼 꿈을 키우고 끼를 키우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서 끈 네트워크 내 후배 내 선배 야 포털 사이트를 하나 내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떨어졌는데 건맹인데 만들어야 돼. 어떻게 도와도 왜 이메일로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건 그렇게 하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만들었어요. 인생이 되더라고. 그죠? 자, 끈이라는 것들은 처음에는 인맥이죠. 인맥. 네? 인맥 중에서도 저는 전문가 인맥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전문가. 어떤 내가 꿈꾸고자 하는 목표, 꿈이라는 것들의 목표, 이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거. 자, 참 재미난 얘기 최근에 들었는데, 야, 인생에서 제일 도움이 안 되는 인맥은 친구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친구 만나면 술 먹고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 나름대로 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 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어떤 전문가들을 잘 만나는 거, 내가 꿈꾸는 것에 대한 전문가를 잘 만나는 거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주변에 영업 잘 뛰는 분들 많이 만나게 돼요. 뭐 화장품 진짜 잘 파는 사람, 뭐 책 진짜 잘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공통점이 딱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진짜 남을 진짜 잘 배려해. 밥 새벽 3시, 4시에도 자기 차로 다 데려다 줘. 희한해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런데 이게 정말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희한해. 야, 그런 사람들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하는데 타고난 것 같아요. 자, 특별하게 어떤 그런 능력들,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어떤 인맥이나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고 자기 것도 맡김없이 막 주는 거, 이런 거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끈이라는 것들은 어떤 사람도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나의 끼를 계획을 딱 세우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좋은 이 넘버원 강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강사의 커뮤니티에 가입한 것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럼 마케팅 전략 커뮤니티에서 일찍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배우고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지나고 났을 때는. 그죠?
이런 어떤 나의 어떤 네트워크, 사람, 전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꾼의 어떤 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꾼의 문은 비결이 뭐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give and take. give, 주고, 또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또 give, 또 주고, 그 다음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거 하나를 take, 받는 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해내는 거, 많이 확보를 해내는 거. 그죠? 그게 바로 꾼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깡. 자, 여러분 깡 중요하죠. 깡.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다 말이 뭐냐면은 맨땅에 헤딩하고 깡다구로 하면 해결 다 돼. 뭐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이거 저는 싫어요. 왜? 맨땅 헤딩하면 머리밖에 더 깨지겠어요? 그러지 말고 깡다구로 하지 말고 저는 꿈을 키우고 끼의 문을 열고 전략을 짜서 네트워크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다음에 깡을 하라며. 그러면 머리 안 깨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죠? 자, 99번 실패하는 게 있어. 99번. 무조건 99번 실패해야 돼. 물이자 물. 99도까지는 안 끓으니까 99번 무조건 실패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절할 수 있잖아요. 10번 실패할 거를 한 번, 두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일 수 있다? 꿈을 키우고 끼의 문을 열고 깨의 문을 열고 꿀의 문을 확보를 하면서 줄여나가자 이거예요. 맨땅 헤딩하지 말고. 그죠?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의 전략에 대해서 참 저도 이렇게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뻔하잖아요, 사실. 그죠? 어떤 노하우나 전략 이런 것이 인생엔 참 뻔해요, 사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전략을 짜라. 참 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시도를 해야 되는데, 깡의 단계에서 이제 깡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될까?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실패할까? 좌절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강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두려움, 좌절, 이런 어떤 막 이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시 처음부터 첫 번째 문. 아까 첫 번째 문에서 이따 설명한다 그랬죠? 꿈. 생생하게 꿔라. 그죠? 그리고는 정말 이룬 것처럼 꿔라. 그리고 미쳐라. 그리고 계속 생각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꿈을 꿀 때 생생하게 쭉 당겨서 열렬하게 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깡을 시도를 할 때 자신 있게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냥 나는 그냥 꿈 꿔야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문을 열고 깡의 문에 딱 멈추게 돼 있어, 사람이. 불안해, 왠지. 그런데 꿈이라는 것들을 정말 절실하게, 생생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 이룬 것처럼 꾸면은 이 깡의 문에 쉽게 열어 제칠 수 있다는 사실이 돼요, 과학적으로. 그죠?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깡이 중요한지, 왜 꿈이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자, 꿈이라는 것, 꾀라는 것, 그 다음에 꿈이라는 것, 끼, 꾀, 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몰입의 과정이에요. 계속 그 목표를 생각하는 거, 몰입해가. 그러면은 살짝 미치게 되거든요, 사람이. 살짝. 근데 잘 봐요. 희한하게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그 이루기 위해서 살짝 미쳤어, 다. 진짜예요. 그죠? 안 그래요? 살짝 다 미쳤어, 거기에 좀 푹 빠졌어. 꿈, 꽤, 이런 어떤 전략들을 정말 계속 생각하다 보면 살짝 미쳐.
그리고는 깡을 자신 있게 열어 제친다는 거야. 저는 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들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느님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망이 뭐예요? 꿈. 그죠? 그 다음에 믿음. 꿈을, 소망을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생각이라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 그죠? 사랑하면서 미친다. 미치면서 사랑한다. 계속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거. 성경도 하느님도 감칠맛 전략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깡의 문을 이제 열려서,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다는 깡의 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 6번째 키워드는 꼴이. 꼴. 이미지. 이미지라는 것은 점점 알죠, 여러분? 이미지라는 것들의 꼴이라는 키워드가 뜻하는 것들은 이미지라는 건데, 이미지라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제품, 내가 만들어낸 서비스가 상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잘 비춰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PR, 자기 PR, 이런 것들도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PR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분도 있는데, 지금은 자기 PR 시대. 제가 아는 어떤 한 대학생은 이제 우편물이 저한테 이제 왔어요. 이제 제 신문사에. 제가 명물이에요. 저는 대학 생활에서 정말 기발하게 활동을 해서 명물로 인터뷰 좀 해주세요 라는 것, A4용지 100장으로 자기를 설명을 했어요. 우편물로 와. 요즘 대학생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 명물로, 캠퍼스 명물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꿈을 키우는 사람, 젊은이들. 방송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방송에 난 그 며칠 뒤에 아침 지하철 신문에 이렇게 일면 탑 기사로 이렇게 쫙 뜬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뭘 하고 있냐? 스포츠신문 사회부 기자를 하고 있어요. 네? 타고난가 봐. 자기를 뭔가를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자기를 PR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잘 표현하고, 나를 이미지를 잘 가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세상과 소통하면서 나는 점점 무럭무럭 성장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죠? 여러분들도 PR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꾸는 것, 그리고 남이 상대가 봤을 때 어떤 것으로 내가 붙여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품을 개발했어요. 신제품을 회사에서. 그러면은 소비자나 평가 입장에서는 내 상품만 이렇게 보지 않아. 그죠? 수많은 상품들 중에 쏙 내 상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면은 상대의 방의 입장에서 이미지를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눈에 띄는가? 과연.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심플해야 된다. 지금의 어떤 트렌드,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잖아요. 점점 더 나를 표현할 때 디자인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키워드로 마지막 문을 우리가 열어 제쳐야 되는데, 그 마지막 문은 여러분 자, 다 같이 꾼 한번 해봐요. 꾼. 야, 이거 너무 쉽죠. 꾼. 자, 프로 정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프로 정신. 자, 프로 플러스 정신, 이렇게 좀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프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에요. 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막 아이디어를 고민해. 기업에서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고민해. 그럼 상담을 막 해줘. 많이 들어와요. 야, 저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그거 돈 되냐?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봐요.
뭔가 막 그 인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맥에 대한 그 기획 뭐 사이트를 막 구축을 해. 야, 사이트 내용은 좋은데 야, 어디에서 돈을 만들어낼 거야? 나도 잘 몰라. 자, 프로라는 것은 야,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 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돈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 직장인들이니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참 지식이라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이게 돈을 주고 찾는 사람이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이라는 부분. 우리가 정신이라는 것은 마인드잖아요, 마인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프로의 정신의 어떤 마인드로 점점 강화를 시켜 나갈 것인가, 전문가가 되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프로 정신이라는 거, 프로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 도전하고 열정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뭐,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 정신을 끊임없이 그래요. 힘겨울 때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런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좌절하지 않고. 이게 바로 스스로 자기를 잘 프로 정신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어떤 프로 정신의 어떤 꾼의 어떤 키워드가 제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결국은 이 7가지 문을 우리가 달려왔어요. 이제는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이 7가지의 문을 열면은, 정말 될 것 같다라는 생각, 80점 정도 입질이 슬슬 왔죠, 진짜.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수많은 전문가들 있죠.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앞니를 내다보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저는 예측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측가. 내가 꿈꾸는 것, 저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전략들을 세워서 생생하게 목표를 설정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1년 뒤에 내 모습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1년 뒤를 벌써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나는 1년 뒤에 정말 유능한 1등 강사가 되어 있겠다라고 생생한 꿈을 꾼다면 그거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7개의 키워드를 잘 활용했을 때.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단계로 여러분한테 그 제시할 그 내용들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 7가지의 그 7가지의 문을 잘 열어 제칠 수 있는 엑기스라는 단어 표 쓰면 안 되나요? 뭐라 할까? 어떤 히든 카드, 정말. 이 책에 이제 이 소개된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소개를 해서 이 7가지 키워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자기 주변도 이렇게 주변도. 자, 우리 바운드예요. 바운더리. 우리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점점 동심원을 끊임없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기자로서 계속 열심히 좋은 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취재하고 우리 신문 내고 잡지 내고 이랬다면 아마 계속 그 일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점점 내가 뭔가를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새로운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대학에 여러 가지 어떤 강좌도 진행하게 됐고, 끊임없이 책도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바쁜 와중에 자격증도 하나 땄어요.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어떻게 땄냐? 존경해줘요. 2년에 걸쳐서 제가 집하고 사무실하고 지하철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예요. 그때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바운다리를 키워나가요. 책도 쓰고 싶다는 어떤 목표, 비전,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내 비전들을 끊임없이 꿈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히든 카드. 자, 핵심 파악의 기술로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 겹치는 교집합. 이거 여러분 아시죠? 야, 이거 정말 쓸모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장점, 상대방의 장점, 트렌드를 읽는 것이 끼의 영역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간과했을 때는 다 실패다라고 말했죠. 아무리 좋은 꿈 꾸고 뭐 생생하게 꿈꾸고 뭐 어떻게 해도 자기의 끼, 생생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면 이뤄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한쪽 동그라미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특징,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 동그라미, 옆에 있는 동그라미 속에는 상대가 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 상대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동그라미 하나에는 지금 우리 이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변하고 있고 특징들. 자, 이 속의 교집합. 나도 원하고 상대도 원하고 트렌드도 받쳐주는 요 교집합들을 딱 포착해내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들이지고 컨셉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짰으면은 틀림없이 부장님이 역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에 혹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대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야, 지원서, 입사 지원서 취업 그렇게 안 되는데 100개 막 써갖고 100군데 기업 쫙 보내면 뭐하냐. 그죠? 정말 가고 싶은 기업 몇 개를 정해서 나를 정말 분석을 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 내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 하나에 딱 그려. 그리고 그 기업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지금 어디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 같은 인재 요구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꼭 맞아요. 제가 꼭 맞아요. 교집합 딱 만들어요. 이거를 딱 자기 소개서에 보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꼭 기억해요. 끊임없이 그려. 저는 무조건 그려요. 그 다음에 표도 많이 그려요. 표. 일정표. 뭐 쉽게 말해서 뭐 여러분 표의 대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표의 대가는 역시 저는 다산정약용 선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분은 표로 해서 모든 거 다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면서 저도 표로 뭔가 저한테 과제가 떨어지고 뭔가 기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문제 포인트를 얻으려고 최단시간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표를 그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인드맵. 마인드맵이 뭐 어떤 특별한, 저도 뭐 마인드맵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 글로 방대하게 적힌 어떤 글들을 내가 보기 좋게 뿌리부터 줄기까지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은 문제 핵심이 금방 파악이 돼. 아,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그죠? 이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A, B, C, D 이런 요소구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보여요. 그러면 1의 요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2의 요소에는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게 한눈에 탁탁 보여줘. 그래서 딱 하면 오케이.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어떤 표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하나씩 스킬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든 카드. 야, 이거 하나만 오늘 딱 하면은 정말 성공이에요.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패러다임이 점점 더 변하면서 뭔 시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창조 아이디어 사회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창조 아이디어 사회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아이디어다.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이 아이디어 창고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 노트라는 것들을 열심히 쓰면서 축적을 하고 있고, 저는 아이디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디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냐? 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저 혼자만 봐요. 아무도 안 보이고. 저 혼자만. 아이디어 블로그라는 것이 저 혼자만을 위한 블로그예요. 그게 개설해서 비공개로. 그리고는 카테고리별로 쫙 아이디어들이 분류돼요. 내가 지금 신문 뉴스라든지 어떤 정보를 딱 보는 순간 딱 한 3초 만에 분류별로 딱딱 집어넣어.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냈던 아이디어들을 그 카테고리별로 집어넣어. 그 다음 내가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들은 뭔가 컨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끄집어내. 99% 해결이 다 돼요. 금방.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에요. 제가 분야가 대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분야가 광고 분야, 디자인 분야, 건축 설계 분야, 뭐 논문 분야, 세상의 모든 분야들을 다 교육을 해야 돼. 자, 이거를 어떤 코칭을 하고 가이드하고 이메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담들을 조언을 주고 해답을 주는 방법이 노하우가 뭐냐? 저는 아이디어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그 아이디어 블로그에서 찾아서 또 보완을 해서 완성된 것들을 다시 집어넣고 점점점 내 아이디어 블로그는 방대해지고 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제 아이디어 블로그 하나로는 10년을 먹고 살아.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다. 아이디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꿈,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해야 될 통닭집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통닭집 창업에 대한 블로그를 비밀 카페를 딱 만들어 갖고는 어떻게 성공 사례 카테고리, 그 다음에 어떤 그때 딱 창업을 했을 때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미리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블로그 아이디어 카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꼭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10년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그죠? 자,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메모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메모, 습관 이런 것들은 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 말씀 말이죠. 아이디어는 참 희한하게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많이 떠오른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또 일어날 때쯤, 요때쯤 딱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때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뇌에서는 이제 세타파라고, 이 세타파라는 것들이 쫙 이제 나왔을 때 선잠이 들었거나 어떤 꿈을 많이 꾸는 시기에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에 아까 살짝 미쳤을 때 이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잘 많이 떠오르고, 아까 꿈을 꾸고 끼를 끼고 전략을 계속 생각을 했을 때 아이디어들이 계속 많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해 나가는 능력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들을 아이디어 블로그에 잘 활용을 하셔서 좀 여러분들도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음 히든 카드는 이제 마이룰 전략이라는 것들을 좀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마이룰 전략은, 인생이라는 것은 나한테 불리한 룰들이 참 세상에 참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형성된 룰들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어떤 룰. 그런데 나한테 유리한 룰로 내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취업을 할 때, 취업 도전을 할 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나이 제한에 딱 걸려서
이력서를 내면은 무조건 검토도 안 돼서. 야, 나는 이 벌써 불리한 룰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정리를 하고 타파를 해 나갈 것인가가 막 고민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 나는 저 회사에 가고 싶은데 나이 제한에 걸려. 나의 룰 작전으로 어떻게 이 친구는 극복을 했냐? 주유소에서 주유소. 전국 방방곡곡 주유소들을 다 다녀.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요. 사장님한테. 지금 판매가 어떻고 됐고, 그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해서. 그리고 마케팅 전략 기획서를 짰어요. 그리고는 이력서에 나는 한 살 더 먹어갖고 여기 출품하지 못했지만 나는 당신의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주유소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 정말 면접 한 번 볼 수 있게 해달라. 보냈어요. 자, 첫 번째 룰은 뭐예요? 나이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룰이었잖아요. 이거를 딱 내는 순간 이 전략서를 짠 사람과 짜지 않은 사람 새로운 룰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에는 새로운 나 자신의 어떤 룰들을 판을 막 흔들어 하토찬 이렇게 그런 룰 그런 거 말고요.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유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룰,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달라라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됐나요? 거의 뭐 된 것 같은데 그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볼링핀 작전이라는 것이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한 개의 목표만 딱 설정하고 그 하나에 목숨 걸지 말자 이 얘기예요.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놓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해치워 버리자 이거예요. 볼링핀이라는 건 뭐예요? 10개의 볼링핀이 딱 설치되어 있고 공을 한 번 딱 던져서 스트라이크 하면은 10개 핀이 넘어가잖아요. 일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끊임없이 10개의 일들을 조직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자 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써요. 기사를 써. 그럼 이 기사를 내 개인 블로그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올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웹사이트에 또 뉴스로 다루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또 아이디어 블로그에서 가공을 시켜. 그리고 이것이 축적되면은 하나의 어떤 컨셉 교육 서비스가 나와. 그 다음에 이것이 더 강화되면 파워포인트로 강의안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략 특강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특강의 어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자료가 쌓이면은 이것이 어느새 책 한 권으로 툭 튀어나와. 저는 10개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 10개 일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정교하게 그렇게 배치를 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부분들이. 자, 이 잘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잘 배치를 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10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거 아이디어 사회 기똥찬 생각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로 딱 던져서 10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 보너스 하나. 보너스. 응?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카드 있다면 그래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탈금 뭐 마지막 코너에 이제 책을 소개된 내용인데 웃자. 제가 중학교 때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야야 눈 뜨고 텔레비 보니? 어? 눈 단추구멍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투리도 막 쓰고 진짜 부족한 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건맹이면서 20살에 서울에 상영해서 어리버리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왜 이제 뭐 30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 참 많지만 즐겁게 웃고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사람을 막 여러 6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7에 콧김을 푹 불어줘갖고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이것이 나를 사람이고 인간으로서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뭐 1,000만 원, 뭐 1억, 뭐 수조 이렇게 번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고 그 도전 과정이 결국은 행복.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뇌에서 행복감을 주는 거. 이 도전 과정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나를 키워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웃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이자. 그래서 뭐 우리 딸내미한테 배웠어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아침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뭐 아마 그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아요. 이제 90점 정도 됐나요? 입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앞으로 10년 동안 뭐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은 농담이고, 열심히 책을 읽으면 아마 오늘 1시간 반 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부족한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보완시켜서 7개의 문들을 열어가면 틀림없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오늘 저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선물을 또 준비를 했는데 혹시 저기 좋은 그 질문 안에 입안에 가지가 돋는다. 예, 한 2분 정도만 이제 질문 주시면 선물로 책을 드릴게요.